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하락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나스닥이 2일 연속 하락하며 이제는 고점 대비 14.4% 하락한 상태입니다. 14,000도 깨졌고 상당히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역시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의 하락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월에 공격적인 긴축이 예상됩니다. 매달 약 950억 달러의 자산을 줄여갈 것으로 보이며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7년과 2019년 때보다 약 2배가량 빠른 속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최대 500억 달러씩 줄여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3월 FOMC 때 0.5% 인상을 많은 의원들이 요청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0.25%만 인상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1회 이상의 0.5% 인상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은 5월, 6월, 7월 연속으로 0.5%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페드 워치를 확인해봤지만 오늘 다시 해보니 확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5월은 0.5% 확률이 소폭 올랐지만 6월 확률이 대폭 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7%였는데 64%까지 상승했습니다. 7월의 경우 48%였지만 소폭 하락하여 4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3개월 연속 금리 인상이 가장 높은 확률로 보입니다. 근데 어제 시장을 크게 하락시킨 악재가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악재를 최근에 분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3월 22일 업로드한 영상으로 5월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분석해드린 영상에서 이런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월이 3월 FOMC 직후 이런 시그널들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월가들도 여름 전에 양적 긴축을 시작하고 매달 1000달러씩 채권 보유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FOMC 회의에 나온 950억 달러와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 2017년 500억 달러를 줄인 것과 비교해서 약 2배 이상 빠른 값입니다. 가장 최근 금리 인상 시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 동안 9번 금리 인상을 했으며 최종적으로 2.5%까지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금리는 2.75에서 3% 정도로 과거와 그렇게 큰 차이는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금리 인상하는 기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2015년에는 4년간 천천히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년 반 만에 3% 가까이 금리를 올릴 것이며 올해 5월, 6월, 7월에 3번의 빅스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크기는 비슷하나 거기에 도달하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양적 긴축의 시작 시기와 양도 과거보다 빠르고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도 과거보다 빠르다면 시장은 당연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4년 동안 적응하는 것을 1년 반 만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악재가 나스닥의 우상향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 1년 뒤에 보면 100%의 확률로 전부 상승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 뒤에는 S&P가 1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결국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의 상승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과거의 통계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뒤까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골짜기들이 나올 수 있고 중국 경기 침체 우려와 러시아 전쟁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은 결국 상승한다라는 결과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락할 때마다 기계적인 분할 매수를 하며 지금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다시 늘리기에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변동폭은 최근 일주일간의 변동폭입니다. 대부분의 빅테크들 모두 일주일간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빅테크들이 크게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11%, AMD는 12%나 하락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하락해서 떨어진 게 아닌 시장의 하락과 외부 요인에 의해서 하락한 것임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리스크입니다. 최근 제조업 PMI 수치가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기 위축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비중이 엄청나게 큰 나라이고 애플 또한 중국 봉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적이 있는 것처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소비도 엄청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제품들의 판매량 또한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뉴스를 보시다시피 2,500만 명을 봉쇄했는데도 상하이의 감염자가 급등하고 있어 전 세계 공급망 문제가 다시 심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도 계속 멈추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는 결국 해결될 이슈이기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 다른 악재들이 연달아 발생할까봐 걱정되기는 합니다.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말이죠. 현재 나스닥 지수는 2021년 2월 당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1년 동안의 상승을 전부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번 하락장의 가장 저점일 때는 2020년 말 지수까지 떨어졌습니다. 급등한 만큼 크게 흔들면서 하락했다고 생각하나 2020년 말 기업들의 실적과 지금 기업들의 실적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로 예를 들어보면 각 분기마다 전년 동기 대비 평균적으로 10% 이상씩 매출이 성장했고 2020년과 2021년 매출은 무려 33%나 더 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2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매출이 하락하는 게 아닌 더 성장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잘 받쳐주는데 나스닥 지수는 20년 말, 21년 초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약간의 괴리감이 들었고 그렇기에 저는 최근 하락장에서 많은 양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고성장주나 기술주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현재 빅테크들은 엄청난 현금을 들고 있고 그 현금을 바탕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좋은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AMD가 펜산도를 인수했고 마소와 구글이 보안업체 등을 인수하는 등 빅테크들의 행보를 보면 유난히 기업 인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심해지는 반독점법을 대비하기 위해 빠르게 인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향후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면 현금을 이렇게까지 써가면서 기업을 인수할까요? 또한 자사주 매입 소식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현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제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 현금을 모아두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분석했기에 따로 돈을 모아두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이런 행보들을 보면 앞으로 빅테크들의 주가 방향성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실적을 보면 빅테크들이 현재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근 주가가 급등했을 때 다들 기뻐했지만 이렇게 급락하니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팔고 지금 다시 살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이 고점이었는지 이 세상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이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면 더 하락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알았으면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선물을 하는 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승을 즐기되 하락이 오면 각자의 기준에 맞춰 대응을 하시는 게 우리가 시장을 이기고 안정적인 멘탈로 오랜 기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위1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감정 변화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렇게 살면 힘들어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1위1비 하지 마시고 멀리 보면서 일상생활을 즐기시는 게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